손을 들어서 반갑게 좌우로 흔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손인사에는 안녕 반가워 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수고합니다 화이팅 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손을 들어 흔들며 한 번씩 건네는 인사에 저도 어느새 중독이 된 듯 상대방 버스 기사님을 향해 반갑게 마음의 인사를 건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제가 탄 버스는 한 칸에 좌석이 4개 쓰게 있는 일반 고속버스였고요. 제 자리는 4번, 가장 앞자리에서 오른쪽 끝, 창 옆자리였습니다. 터미널을 나선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눈에 띈 장면이 있었는데요. 버스 기사님이 상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향해 한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녕 하듯이 손을 들어 흔들고요. 어떤 때는 살짝 경례하는 듯한 포즈로 상대편 버스 기사님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멀리 건너편 앞에서 마주보고 다가오는 버스의 기사님도 손을 들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반대 방향인 마주오는 상대편 고속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인사는요, 모든 버스 기사님에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같은 회사, 같은 소속으로 보이는 버스를 향해서만 하는 인사였습니다. 뭔가 반가움의 표시이기도 하면서 의식 같기도 했고요. 뭔가 하나의 놀이 같기도 했고요. 뭔가 동료의 끈끈함과 따뜻함, 그러한 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며칠 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버스기사님이 상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향해 한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녕 하듯이 손을 들어 흔들고요. 어떤 때는 살짝 경례하는 듯한 포즈로 상대편 버스기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보통은 한 손을 들어서 안녕 하는 포즈를 취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시내버스 기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고속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들이 서로 마주오는 버스를 향해 인사하는 걸 보곤 했는데요. 이날은 유난히 그 모습에 관심이 더 갔습니다. 그 인사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탄 버스는 한 칸에 좌석이 4개 쓰게 있는 일반 고속버스였고요. 제 자리는 4번, 가장 앞자리에서 오른쪽 끝, 창 옆자리였습니다. 제가 탄 버스 기사님이 손을 들어 인사하면 상대방 기사님도 손을 들어 화답이죠. 인사했는데요. 제 자리가 기사님의 시선으로 뒤에 있다 보니까요. 상대편 버스에서 보면 제가 탄 버스의 기사님도 보이고 그 기사님 뒤로 사선으로 각도와 방향이 일치해서 상대편 기사님이 마치 저에게 손들고 인사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요. 서울로부터 상행선과 하행선, 저는 하행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여서 고속도로는 정말 차로 완전 가득했고요. 거의 속도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고속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서 그렇게 막히지 않고 내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밖에 풍경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풍경도 탁 트이게 볼 수 있고 옆도 창 너머로 볼 수 있게 보통은 좌석 1번, 좌석 1번은 기사님 바로 뒷자리죠. 1번을 예약하는데요. 이날은 1번이 이미 다른 분이 자리 예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번을 예매했습니다. 1번이나 4번은 앞에도 볼 수 있고 옆에 창밖도 볼 수 있어서 제가 애정하는 자리입니다.
버스 예매를 일찍 가니까 거의 1번 자리에 앉아 가는데요. 오랜만에 4번에 앉다 보니 기사님이 운전하는 모습이 바로 보여서 마주오는 버스를 향해 인사하는 모습도 잘 보였습니다. 1번은 기사님 바로 뒷좌석이다 보니까 기사님 자리에 그 의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사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4번은 바로 앞에만 보면 기사님이 안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운전대까지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기사님이 인사하는 걸 봤던 건 아니고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반복적으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유심히 봤더니요. 상대편에서 마주오는 버스 기사님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탄 버스가 하행선이었으니까 마주오는 상행선 버스 기사님에게 인사를 한 거죠. 한 손,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는데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인사를 하더라고요. 버스가 계속 오니까 버스를 보시다가 아는 버스가 오면 인사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처음엔 저렇게 자꾸 한 손을 운전대에서 떼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안전운전이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고속도로여서 더구나 버스 전용 차선이어서 거의 직선, 앞으로만 곧게 가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도 노련하게 안전운전을 분명 하셨을 테고요. 그렇게 계속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하나의 게임 같기도 하고요. 버스 기사님들 간에 서로 반가운 인사 겸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는 응원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버스를 일일이 보면서 인사하다 보니 졸음 방지도 되겠다. 네, 그냥 무료하게 계속 앞에만 보고 운전하면 깜빡 졸릴 수도 있는데 앞에 버스를 보면서 버스를 가려가며 아는 버스에 이렇게 인사를 계속 하시면 졸음 방지, 졸림도 좀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오후는 날이 참 맑고 햇살이 좋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멀리 오르막과 내리막이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기 언덕 같은 도로 위를 보니까요. 줄을 지어 내려오는 차들의 앞 유리창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이 나더라고요. 마치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물고기의 은빛과도, 빛나는 은빛과도 닮았고요. 물살이 햇살에 반짝이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K씨가 부릅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언젠가 산들바람 다시 불어올 때면 떠나기로 다짐했었잖아. 한낮의 태양 비게 흰 하늘 무지개 우린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 눈부신 저기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 어차피 모든 날이 너의 숙제로 남겨져 있고 넌 다시 또 힘을 내면 돼. 한낮의
그늘에 멈춰 있을 순 없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난 너와 함께 거칠 것 없어. 햇살이 너무 좋아 그래 펜슬에 맘을 들떠야 나는 모든 슬픔이여 안녕 널 떠나갈래. 유난히 맑은 나를 그저 펜슬에 맘을 들떠야 어제의 눈물이여 안녕 난 떠나가고 있어. 케이시 어느 햇살 좋은 날 들으셨습니다. 노래 듣기에 앞서서 고속버스 기사님들 간의 손인사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서 마주오는 버스를 보고 인사를 건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가 가장 앞좌석이어서 기사님의 인사가 눈에 띄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이 내 음악을 들으면서 봤는데 계속 보다 보니 그것도 중독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버스 전용 차로에 달리는 버스가 많은데 그중에서 어떻게 같은 회사 버스만을 구분해서 그렇게 알아보고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요. 제가 탄 버스의 기사님이 무조건 마주오는 버스마다 다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같은 회사 버스, 그러니까 같은 소속의 버스에게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버스가 빨간색 버스였거든요. 그날 보니까 버스색이 빨간색이 가장 많더라고요. 고속버스도 파란색과 녹색 계통이 있긴 하지만 회사와 관계없이 빨간색이 가장 많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봤던 고속버스 대다수가 빨간색이 많습니다. 회사와 관계없이요. 관광버스도 유난히 빨간색이 많았고 수도권 광역버스도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거의 10대 중 절반 이상은 빨간색 버스였던 것 같아요. 절반을 훨씬 더 넘을 수 있어요. 7대 3 정도 붉은색의 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버스에 회사 로고와 이름이 있으니까 구분할 수는 있을 테고요. 같은 빨간색이라고 해도 버스 무늬와 디자인이 다르니까 구분하나 보다 했는데요.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버스가 지금은 일반 버스, 우등버스, 프리미엄 버스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프리미엄은 모두 골드색, 금색이죠. 금색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도 회사와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일반 버스, 우등버스는 회사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 그 프리미엄 금색의 버스는 회사마다 디자인까지 다 똑같습니다. 네. 물론 그 앞에 어디 고속인지 그런 건 다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서도 같은 소속 회사 버스만 잘 찾아서 기사님이 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관심 있게 봤죠. 네. 중독된다니까요. 계속 보다 보면. 그리고 제가 가장 앞자리다 보니까 한 번 보게 된 게 귀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시선은 기사님과 또 건너편에서 마주오는 버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멀리서 오는 버스를 보고 같은 소속 버스다 하기도 하고요. 기사님이 인사를 할지 안 할지 빠뜨리고 혹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타이밍 지금 정도 할 거야 하면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어 쓰고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편, 제가 탄 버스는 하행선이니까 상행선에서 올라오는 버스를 보면서 인사하는 버스다. 이 버스는 인사 안 하는 버스다 하고 있더라니까요. 무엇보다도 시력이 좋아야겠고요. 같은 빨간색이고 비슷하게 생긴 버스다 보니까요. 시력이 안 좋으면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은 시력이 좋으시구나. 안심하고 운전을 믿고 신뢰하고 버스를 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저도 그 인사 게임에 그 인사하는 걸 만약에 게임에 비유한다면 그 게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건너편에서 제가 탄 버스와 같은 회사의 버스가 오면 괜히 반갑고요. 손을 들고 인사를 하고 싶더라니까요. 네, 솔직히 몇 번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버스만 기다리게 되고요. 한동안 앞에서 오는 버스 중에 같은 소속의 버스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제가 소속감이 생긴 것 같네요. 같은 소속의 버스가 안 보이면 왜 이렇게 안 올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기사님이 건너편에 오는 아는 버스를 향해 손들고 인사하다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사하는 흐름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럼 상대편 버스 기사님만 손을 들고 인사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인사 못한 우리 기사님이 미안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열대가 버스가 주르륵 오는데요. 마치 OX 퀴즈 같았습니다. 기억나세요? OX 퀴즈?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오른손 올리지 말고 왼손 올려 하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네, 오랜만에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손을 올려야 할 때와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탄 버스 기사님도요. 한 번은 손을 올리려다가 반쯤 올리고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같은 소속 버스가 아니었던 거겠죠.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같은 회사 버스가 상대편에서 오는데 가까이에서 봤더니 엊그제 얼마 전 다툰 기사님이었다면 손을 과연 올릴까 말까 하고요. 네. 반대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친한 동료가 타 회사 버스로 옮겼을 때 그분과 마주쳤을 때 우리 소속 버스는 아니잖아요. 이때는 인사를 할까? 그래도 친했으니까 정으로 하겠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 생각을 다 했죠. 네, 버스를 타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인사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회사에, 동료에, 직장에, 여기에서 애는 사랑의 자죠. 네, 혹시 싸웠더라도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만나면 반갑고 마음이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지에서 반가운 지인을 만난 그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탄 버스는 하행선을 따라 1시간 반을 달렸는데요. 그 시간 동안 기사님은 계속 손 인사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주 가끔 나오는 커브 지역 외에는 계속 쭉 말 그대로 직선, 앞으로 계속 곧게 달렸습니다. 가끔 저희가 고든 길이나 반듯한 선을 보면 고속도로 같다라는 표현을 하긴 하잖아요. 비유해서요. 고속도로처럼 직선이다, 올곧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요. 말 그대로, 말 그처럼 그와 같은 고속도로 길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반갑고 재밌게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잘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요. 어떻게 그렇게 기사님이 그 많은 버스 중에서 더구나 비슷비슷한 색과 디자인으로 생긴 그 버스 중에서 알아보고 인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관심이겠죠. 관심 있는 것들은 더 잘 보이죠. 그게 눈으로도 잘 보이지만 마음으로도 잘 보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기도 하고 친숙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만 보여 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면 아무리 많은 군중에 쌓여 있어도 그 사람만 보인다는 말이요. 졸업식 때도 보면 졸업식,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는 날을 가보면 정말 비슷비슷한 키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을 찾잖아요. 그것도 참 저는 희한하고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너만 보이는 거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 이것처럼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하신데요. 비슷한 부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연세는 많으신데 자식들이나 손주를 볼 때면 600만 불 사나이, 슈퍼맨의 시력처럼 금방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잘 찾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람만 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노안이 오셔서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으신데 가까운 글씨는 흐릿하게 보이시겠죠. 물론 저도 이제 노안이 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TV를 보거나 상품, 제품에 적힌 작은 글씨를 볼 때면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니까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급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으면 그건 또 어찌 그렇게 금방 저기 있네, 저기 있고만 하시면서 잘 찾아내는지 참 희한하고 놀랍습니다. 마음과 관심일 거예요. 네. 아들내미가 무언가를 찾고 있으니까 한눈에 착, 저기 있네 하고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물론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마음의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눈에도 시력이 있다면요.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한 마음의 시력만큼은 늘 2.0 아니면 10.0도 있나요? 네. 좋은 시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눈에는 노안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꽃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모든 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길가의 야생화도 참 좋아하십니다. 저는 어떤 꽃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길을 가면 그 보도 외에 씨앗이 날라와서 자란 이름 모를 저의 기준으로는 그런 꽃들이거나 아니면 잠깐 시외로 나가면 들판에 정말 야생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꽃이 그 꽃 같고 구분을 못 하겠는데 어머님은 그 안에서도 야생화를 다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도 말하시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제가 금붕어와 열대어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한동안 진주린이라는 어종의 금붕어 열대어를 키운 적이 있어요. 진주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요. 한번 온라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 통통하고 헤엄칠 때도 뒤뚱뒤뚱 이렇게 헤엄치는데 깜찍하죠. 몸이 통통하고 몽실몽실해서 귀여운 녀석들인데요. 3마리를 한 수조에 넣었는데 이름은 진이, 주, 린이였어요. 진주린에서 따온 이름이죠. 사무실에 제 책상에 그 수조가 있었는데 제가 가끔 진아, 주야, 리나 하고 부르면요. 다른 그 동료분들이 아니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제 눈에는 같은 주황색이더라도 조금씩 색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게 보이는데 말입니다. TV에서 동물들이 나오는 농장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20마리, 30마리의 개와 함께 사는 분들도 그 30마리의 이름을 다 개별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관심과 마음이요. 사진에서 비네팅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주변은 어둡게 보이고 중심으로 갈수록 선명하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운데가 잘 보이는 집중 현상인데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주변에 아무리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 해도 딱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거겠죠. 마치 거기에서 광채가 빛이 나오듯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는 왜 항상 내 차가 그렇게 왜 이리 잘 안 보이는 걸까요? 하물며 내릴 때마다 찾기 쉽게 몇 층인지 어디 근처인지까지 보고 가는데도요. 왜 항상 차를 찾으려고 하면 헤매는 걸까요? 노래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하림 여기보다 어딘가에. 나를 지치게 해 보잘것없는 일상 초라한 평화 속 숨막혀
하면서 사는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은 이곳에는 없으니 이제 난 떠난다. 크게 숨 쉬며 돌아봄 없이 내가 가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 하늘과 호수 들판을 달려 파도가 흰 구름을 굽는 곳으로 나 또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나 떠난다. 크게 숨 쉬며 돌아봄 없이 내가 가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 하늘과 호수 들판을 달려 파도가 흰 구름을 굽는 곳으로 내가 가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 들판을 달려 파도가 흰 구름을 굽는 곳으로 지금 여기보단 그 어디엔가로 하림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29회 방송이고요. 지난 28회 방송에서는 지인의 SNS에서 본 92세 할머니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평소에 자주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이야기.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둘 더 사라지더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내가 나이 듦을 생각하거나 지난 시절,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는 때는 언제일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28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나이듦. 가끔 나이듦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디 특별히가 아닌 자잘하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날 때가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썼다 벗었다 하며 안경을 머리에 가끔 쓰고 있을 때, 그리고 7년, 10년 정도 더 어린 젊은 친구들과 등산을 갔을 때 에고 소리가 나올 때, 이런 때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나이듦을 느끼는데요. 그 밖에도 많은데 적다 보니 씁쓸함이 점점점 하고 유유 이렇게 우는 표시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나이도 참 좋아요. 92세 할머니의 말처럼 최후에 웃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힘들면 힘든 만큼, 즐거우면 즐거운 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저만의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힘들면 힘든 만큼, 즐거우면 즐거운 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보다 젊은 시절을 부러워하거나 그리워하는 건 그때가 무작정 좋았던 일만 있다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대한, 지난 시절에 대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 했는데요. 때문에 언젠가 나이가 더 들어서 돌이켜보면 그리워할 지금의 순간들, 네, 지금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지금의 순간도 그리워하겠죠. 그만큼 그리워할 지금의 순간들, 힘들면 힘든 만큼, 즐거우면 즐거운 만큼,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전 좋더라고요.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 뭔가 더 기운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나이듦을 느낄 때가 있다고도 하셨어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건 저도 비슷합니다. 네, 이제 세월이 그만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나이듦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자면, 이야기해 보자면요,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하나 둘 저도 더해질 텐데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나이듦을 느낄 때가 언제였지?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이듦이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세월이 그만큼 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앞으로도 가끔 한 번씩 나이듦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순간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돌이켜 볼 시간들의 어느 한 부분일 거라는 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영님의 글을 읽다가 저는 갑자기요, 이런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노란색 계열의 따뜻한 조명을 받은 92세 할머니의 잔잔한 그런 따뜻한 미소가 있고요. 흔들의자, 호두나무로 된 흔들의자에 할머니가 앉아서 흔들흔들 시간을 흔들거리고 있고요. 가끔은 코까지 내려온 안경을 손끝으로 살짝 올리면서, 그리고 그 옆에는요,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벽난로가 있고요. 모닥불이 탁탁 터트려지는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바닥 한쪽에는 뜨담한 실타래, 털실이 보송보송 올라온 실타래가 돌돌 말아져 있고요. 뭔가 그림책이나 영화 속에서 회상할 때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왠지 지영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풍경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소가 지어지고 따뜻하다, 포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상이죠. 돌이킬 회, 생각할 상, 회상,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지난 방송에서도 말했고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어차피 그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저만의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라고도 하셨는데요. 그러한 오늘, 시간이 지나면 그립고 미소 지을 오늘의 날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아란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가을이 오네요. 에고. 이제 추워 호들갑 떠는 시원한 날, 추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삐져서 홀로 있는 것이 마음에 쓰여 걱정했더니 그 사람도 익어가는 중이니 가만히 두셔 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 돌보고 챙기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언제쯤 잘 익어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까요? 하시면서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낮에는 덥긴 하지만 분명히 한여름 무더위와는 다르고요. 며칠 지나면 걷기에도 선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이 올까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요즘은 봄, 가을이 너무 짧게 지나고 금방 추워지긴 하잖아요. 이 신선한, 선선한 가을을 좀 더 천천히 만나고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익어가는 중이다 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말인데요. 뭔가 한편으로는 세월이 지나고 있구나 하는 아련함도 있습니다. 곡식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요. 아라님 말씀처럼 언제쯤 잘 익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만큼은 평생을 익지 않고 풋풋함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요, 저희 모두는 조금씩 잘 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라님의 글처럼, 그리고 지금 저의 이야기처럼 난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시간들이 그러한 익어감의 시간이리라 생각합니다. 마음 풍요롭고 풍성한 가을 보내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니까 뭔가 추석 인사 같으다 입니다. 아라님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윤도현이 부릅니다. 흰 수염 고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사람 이길 윤도현 흰수염 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전주 FM 너튜브 나리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댓글, 다음은 주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하시는 분은 동안계의 절대 지존이십니다. 나이듦의 나이듦이라는 제목에 속지 마세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 글에서 핵심은 결국 젊은 건 아니고 동안일 뿐. 나이 들었다인 거죠. 그래도 동안이라는 말은 여전히 듣기에 반가운 단어입니다. 얼굴만 동안이면 안 되고 몸도 동안이어야 하는데요. 요즘은 자주 피곤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나이 때문이야. 아, 나이 먹어서 그래. 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달고 살아요. 네. 몸 건강도 동안이 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주한님도 올 가을엔요, 건강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지금이 앞으로의 인생 중 가장 젊은 때이다. 이야기를 적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 메모장을 여니 이 글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긍정의 힘일까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어요. 나이듦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생각하고 거의 매일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5살 때가 국민학교 시절이 20대가 정말 며칠 전인 것만 같은데요. 반백년을 살았다니 점점점. 며칠 전인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리고 괄호 열고 정말 말 줄임표의 마음입니다. 가로 닫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가끔 떠올리는 이 글귀, 지금이 앞으로의 인생 중 가장 젊은 때이다 라는 글은요, 뭔가 다시금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위안, 응원이 되어줍니다. 아흔 어르신께서 여든 어르신께 말씀하신대요. 내가 네 나이만 됐어도 다 해볼 텐데 라고요. 나이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가끔 할아버지 얼굴이 상징인 프라이드 치킨 가게가 생각납니다. 다 아시죠? 네, 프라이드 치킨 가게인데 할아버지 털이 덥수룩한 모습의 그 브랜드요. 그 치킨 회사 창업자의 나이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커넬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의 이름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치킨 회사를 창업할 때 나이가 65세, 65살이었다고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이니 뭐든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일주일 동안 마음에 맴돌았던 곡이 있어 신청드립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인데요. 신청곡으로 드리려고 찾아보니까요. 제목이 같은 브루노 마스의 곡도 있네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두 곡을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두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시 즐거워지는 힘찬 일주일이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지금이 앞으로의 인생 중 가장 젊은 때이다. 우리가 가끔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맞는 말입니다. 뭔가 기운이 없거나 풀이 죽어 있을 때 기운을 북돋는 의미에서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 다짐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20대의 지금과 90대의 지금은 분명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20대가 90대보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20대이거나 90대이거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20대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90대가 먼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도 20대는 20대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92세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있었죠.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평소에 자주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이야기.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둘 더 사라진다는 이야기. 이건 역시 인생 경험이 쌓인 분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방송에서 선배들이 노안이 왔을 때 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에 제가 그 말, 노안이 와서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알고 보니 그 말을 이해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도 했었죠. 제가 그 선배들의 나이가 되고 노안이 오게 되니까요. 그제서야 그때서야 선배들이 했던 그 말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20대 때는 노안이 온다라는 말 들으면 그래,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저하돼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가까운 게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머리로만 이해를 했는데 막상 선배들의 나이가 되고 저도 그런 환경이 되니 선배들이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몸소 체험, 마음으로 체험, 그렇게 공감이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 할머니만큼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맞아, 그때 그 92세 할머니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하고 좀 더 지금보다 깊숙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요, 대신 그 마음으로 그래,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미리 생각하고 마음을 다진다면 그래도 좀 더 그 할머니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즐기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마음 말입니다. 결론은요, 지금이 소중하다. 지금, now에 집중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You never let me down before. Don't imagine you're too familiar, and I don't see you anymore. I would not leave you in times of trouble. We never could have come this far. I took the good times, I'll take the bad times. I take you just the way you are. Don't go trying some new fashion. Don't change the color of your hair. You always have my unspoken passion. Although I might not seem to care, I don't want clever conversation. Never want to work that hard. I just want someone that I can talk to. I want you just the way you are. Need to know that you will always be the same old someone that I knew. Oh, what will it take till you believe in me the way that I believe in you? I said I love you, that's forever. This I promise from the heart. I couldn't love you any better.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Yeah,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 say,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eah. Her lips, I could kiss them all day if she'd let me. Her laugh, she hates but I think it's so sexy.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Oh, you know, I never ask you to change. If perfect'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You know I'll say,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계십니다.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오늘 나리오 책갈피는 고속버스 기사님이 고속도로 건너편에서 마주오는 버스를 향해 손인사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많은 비슷하게 생긴 버스 중에서 어떻게 같은 회사 버스만을 찾아 골라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만 보여 라는 말처럼 많은 군중이나 풍경 안에서도 유독 유난히 내 눈에는 잘 들어오는, 내 눈에는 딱 띄는 사례들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내 눈에 들어오는, 유난히 나에게 잘 보이는 것이거나 내 눈에는 잘 띄는 상황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익숙하거나 관심 있는 것, 아끼는 것, 소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주 FM 너튜브 나리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라디오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기다립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악뮤의 고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발꿈치를 들고 조용조용 걷듯이 가을이 조금씩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을이 오다가요, 순간 후다닥 다다닥 빠르게 달려가 버릴지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가을에 조금이라도 더 그 가을 느낌을 마주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런 월요일, 그런 한 주의 가을스러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적어도 바다는 네가 갇혔으면 좋겠어. 고래야 헤엄하던 대로 계속 헤엄했으면 좋겠어. 부러워 난 고래야 네가 아마도 다들 그럴 거야. 아마도 다들 그래서 바다를 뺏으려는지 몰라.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요요. 적어도 바다는 네가 갇혔으면 좋겠어. 고래야 마른 하늘 위로 물을 뿌려줬으면 좋겠어. 두려워 나는 소리가 아무리 그딴들 해도 순동에 미치지는 못하니까.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요요. 하늘의 거울 같아. 땅에서 숫대야 바다. 이슬의 고향 바다. 고래야지 바다. 기억의 저편 바다. 머니의 눈물 바다. 지구의 호흡 바다. 고래의 심장.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요요.